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김강현입니다. 자, 이제 2월에 실질적으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마무리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 3월도 역시 종목세일즈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우선 시장, 지난주에 제가 19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 박스권 고점이다 생각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900포인트를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좀 잘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좀 약간의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921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650포인트를 지금 돌파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강한 거래량이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일단 매물들이 좀 출혈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열리는 G20의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 3월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몰려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 물량보다는 일단은 강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시장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 요인들로 보면은 일단은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13년도 그리고 14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가 다시 또 재차 하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에는 기대치가 그만큼 좀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수는 한 차례 한 번 더 이렇게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놀고 있는 상태인데, 수급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거래 대금도 그만큼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강한 그런 반등세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좀 조심하면서, 또 신규 편입 종목들은 한 박자 늦춰서 조금 더 싼 가격을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옵트론텍, 지금 현재 약 2%대의 지금,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늘장에서 12% 정도 이렇게 급등을 보였다가 재차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시장의 단기 개선세, 최근에 G5 출시로 인해서 갤럭시 S7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옵트론텍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 옵트론텍 역시 한 번 더 업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고화소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펀더멘탈 부분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트론텍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좀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옵트론텍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의,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고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까지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세일즈 종목, 대림 비엔코입니다. 지금 15,850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13년도 그리고 14년도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에 맞는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4년도, 그러니까 15년도 초반까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재차,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대림 비엔코의 펀더멘탈은 죽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림 비엔코의 이제 투자 전략과 함께,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림 비엔코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 비엔코, 우선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림 비엔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포인트로는, 주택 거래량 증가에 대한 수혜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5년도에도 주택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증가에 대한 수혜, 주택 거래량 증가에 대한 수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자, 리모델링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을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업계에서 리모델링 시장이 약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시장 그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2배, 3배, 4배 가까운 그런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로 좀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림 비엔코 이제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들려오는 이제 소식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영업망 확대입니다. 기존에 이제 B2B 시장에서 이제 B2C 시장으로 영업망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외형 성장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요. 일단 욕실에 들어가는 제품들, 그러니까 타일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대변기, 세면대까지 이렇게 욕실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이제 위생도기라고 하죠. 이 위생도기 제품을 좀 생산해내고 있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부분으로는 일단 이 위생도기 제품을 이제 렌탈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 부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화장실 용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거래량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비데 제품만을 이 렌탈 서비스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데와 더불어서 세면대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이 위생 도기 제품들과 같이 더불어 하나로 묶어서 이런 상품들을 렌탈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회사를 통해서, 대림바스라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 사업 소품, 그리고 거울, 그리고 수전 금구, 타일까지, 화장실에 쓰이는 그런 제품군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림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화장실에 쓰이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이 전자레인지, 그리고 제습기,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주방용품도 같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더욱더 민감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제품들을 봤을 때, 주택 거래량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거래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15년도 주택 거래량입니다. 자, 12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출시가 됐어요. 근데
통계가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2006년도에는 108만 거래량을 좀 보였다가 다시 또 재차 뭐 90만 건대에서 이제 80만 건대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또 2013년도부터 이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선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에 쓰이는 제품들 그리고 리모델링 시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입주한 이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들이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에 이제 1년 그리고 2년 이후에 이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16년 그리고 17년도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주택 거래량을 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이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지표이긴 하지만 이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택에 대한 연체 이자율이나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그리고 또 뭐 취득세이나 이런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택 거래량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리고 17년까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로 이제 두 번째로 꼽아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리모델링 시장입니다. 자, 리모델링 시장 일단은 오른쪽 도표를 보면요.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를 보면 2005년도서부터 지금 2010년 그리고 2015년 계속 급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산업이 굉장히 크게 좀 증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영향에 따라 영향을 보시면 요인들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그 국내에 이제 15년 이상 된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모델링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모델링 관련 그 법규에 따르면요. 리모델링 이제 그 건축 연한이 15년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주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그러니까 노후주택 수가 지금 보시면 15년도에는 약 450만 호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16년도에는 500만 호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리모델링 시장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 부분이 좀 호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거래량 증가에 대한 그런 수혜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대림 비엔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재 거래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2C 영업망 확대입니다. 자, 일단은 영업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B2B가 있고요. 그리고 B2C가 있죠. B2B는 기업과 이제 기업 간의 거래, 그리고 또 B2C는 기업과 이제 개인 간의 거래, 일반 마트나 뭐 동네 슈퍼라든지 마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B2C 영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림비에코가 그 기존에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B2C 영업망을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B2C,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약 3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2위 기업으로는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B2C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을 한 차례 더욱더 높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 B2C 영업망 확대라는 부분이 이제 외형 성장까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도 역시 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증가했습니다. 14년도에는 약 33만 건, 33만 세대 정도 이게 신규 아파트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15년도에는요 50만 세대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금 공장 가동률, 대림비엔코의 공장 가동률을 보시면 93% 거의 뭐 95%에 가까운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약간의 이제 그 제품들의 이제 제품들의 이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혜도 같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B2C에 대한, 좀 수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잠깐 다시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거래량 증가에 대한 수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B2C 영업망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비엔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림비엔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대림비엔코의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비엔코 매수가는요, 15,000원 잡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5,000원까지 지금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 사실 이 종목은 16년, 17년도의 실적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만원 이상, 좀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방송상에,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만원, 1차 목표가는,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자, 이 종목은 거의 이제, 손절가 이제 13,000원 잡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흐름을 보자면,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평선들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60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일선을 손저가로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선이 정확하게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13,000원이다. 그래서 손절가는 13,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지금 1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시장,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20일 이평선, 그러니까 최근에 121선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 이평선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지금 목표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실적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실적을 계속 갱신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최고가 3만원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주가 크게 좀 많이 빠졌는데, 주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매물대는 좀 약간 굉장히 좀 약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18,500원 고점이 나오지만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 다음 매물대인 1차 목표가는 2만원 라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지금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급증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작년 이제 7월 달이었죠. 리모델링 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겪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증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 구간의 거래량만큼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거의 뭐 1,000만 주 정도, 이렇게 1,000만 주 이상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만큼의 가격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8,000원, 27,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대림비엔코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대림비엔코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독감이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주말 좀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